주한 베트남 대사관 또한 투자관이라고 합니다. 이번 그 메가존에서 클라우드에서 개최하는 Go 베트남 웹비나 참여하게 된 것은 영광이고요. 제가 자기 소개해 드리면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투자 관계를 어떻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저는 베트남에서는 기획투자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한국의 투자 지원 업무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가 발표하는 주제는 디지털 베트남이라고 하고요. 저는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의 전체적인 그림, 해외 투자 정책, 그리고 베트남의 디지털화 사회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 20분, 25분 정도 간략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작년에 베트남 1인당 GDP는 한 거의 4,000불 정도 도달했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 탓으로 GDP 성장률도 2.58%, 거의 20년 동안 제일 최저의 그 경제 성장률을 이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긍정적인 면에서는 해외 투자는 약 390억 불 정도 투자 유치는 했고요. 그리고 무역 규모도 한 6,690억 불 정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경제 규모는 1인당 GDP로 보면 한국의 80년 초중반쯤의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무역 규모로 보면 한국의 2000년 중반 정도 됩니다. 베트남에 이라는 나라는 대해서는 뭐 여러분 베트남에 투자를 검토하시면서 진출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아시안 국가이지만 상대적으로 동남아보다는 동북아이랑 조금 뭔가 좀 더 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남아에서는 유일하게 젓가락 쓰는 나라가 베트남밖에 없습니다. 물론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도 좀 있지만 근데 거기는 화교분들만 젓가락 쓰고요. 나머지는 포크 또는 숟가락으로 씁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한국의 대아시안 투자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베트 무역 규모는 작년에 한 800억 정도 달성했는데 이게 한 아시안의 전체 무역 규모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베트남의 교민이 한국에 25만 명이 있고 한국 교민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감소했지만 지금 한 15만 명 정도 있는데요. 아마 올해 말 또는 내년쯤 되면 다시 20만 명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유일하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3대 기업협회에 다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회사 베트남에 한 54개의 여곳이 있고요. 이게 아시안의 3분의 1 정도, 싱가포르의 아시안의 금융허브 빼고는 거의 다 베트남에 몰려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보시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좀 생략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베트남의 경제 성장 차트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지금 베트남 경제 규모는 약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450조 원 정도 해당합니다. 한국의 한 2,000조 정도 보시면 베트남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4분의 1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베트남에 매년 거의 한 300에서 400억 정도의 외투 자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그 기준으로 베트남의 경제 규모는 말레이시아랑 태국이랑 대등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2025년쯤에 되면 인도네시아 다음에 베트남의 경제 규모가 아시안의 제2위로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그렇게 작은 나라 아니죠. 인구 자체가 한 1억 명 정도 했고요. 아시안에서는 한 6위 정도, 세계적으로는 한 15위 정도, 그리고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베트남 문맹률도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내 베트남 유학생도 한 3만 명 정도. 참고로 한국에 있는 베트남 유학생도 한 4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에 그렇게 정말로 잠재성이 있는 마켓으로 보는 이유는 저희 중상층 중가율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작년에 베트남 작년 베트남의 중산층에 한 4천만 명 정도 있는데요. 2030년까지는 거의 한 9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인당 GDP도 한 2030년쯤 되면 한 7천에서 8천 불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베트남만큼 한국 기업들이 잘 나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시안에서는. 예를 들어 현대 기아 자동차가 베트남에서 1위 그리고 3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비교하면 정반대된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현대 기아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즉 아시안의 주력 자동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거의 한 25% 정도 되는 거 보면 정말로 정반대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트남의 장단점으로 보시면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생각하는데 저희는 잠재성 있는 것 반면에 아직 애로사항,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리스크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열악한 인프라, 미성숙된 기업 환경, 법제도도 아직 개선되는 그런 문제도 많고요. 그리고 숙련 노동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기반 산업도 취약하고요. 아직 개발도상국이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기업에 그런 압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베트남 기업도 성장했고 일본, 미국, 대만 또 최근에 중국 기업도 많이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굉장히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무역 의존도도 높은데요. 지금 베트남 무역 규모가 GDP의 거의 1.5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세계적으로 거의 싱가포르 몇 개 나라 빼고는 저희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그리고 중국 생산 서플라이 체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그런 베트남에 여러 가지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베트남의 8대 수출 품목으로 제가 보여준 차트인데요. 이게 보시면 15년 전에만 해도 베트남의 10대 수출 품목 보면 주로 섬유, 봉제, 신발, 농수산물, 노동지박적인 그런 제품으로 많이 수출했었는데 최근에 전화기 부품, 컴퓨터, 기기, 장비 그런 보다 좀 더 높은 부가가치의 제품들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누가 제일 투자하느냐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한국에 베트남이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한 800억 불 정도 투자했고요. 그리고 한 9,300개 기업이 베트남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베트남에 약 한 70에서 90억 불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근데 작년에 다시 복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국 베트남의 그 투자 추이로 보시면 이게 경제 금융위기 그리고 IMF 그리고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비드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리다가 올라갔다 내리다가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코비드 때문에 좀 내렸다가 지금 다시 회복하는 추세인데 앞으로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많은 그런 해외 투자 유치 정책에 펴지면서 아마 다시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2019년만 해도 베트남에 한국 분들이 베트남 아시안 국가 중에 제일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때 한 430만 명 정도 찾아왔고요. 올해도 아마 한 1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시 3, 400만 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 무역 규모는 지금 한 780억 불 정도 되는데 한 2, 3년 후에는 한 1000억으로 늘어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에 진출하시는 분 그리고 작년에 베트남 계셨던 분 보시면 지금 거의 중국처럼 작년 7월 달부터 9월, 10월까지 3개월 동안 특히 남부 쪽에서는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펴지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은 피해를 봤는데 작년 한 11월부터 베트남도 접종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금 위트 코로나라는 정책이 펴지면서 지금 베트남에 계시면 거의 코로나 전에 그런 상황으로 되돌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서 지금 베트남에 가시려면 특별하게 비자 신청 없이 신속 항원 검사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이런 검사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앞으로 다시 성장하려면 여러 가지 정책은 내놓고 있지만 그중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산업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베트남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60% 정도는 제조업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기업들이 베트남의 총 수출액의 한 65%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삼성, LG와 같은 한국 대기업의 한 25% 정도 기여하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 전체를 보시면 거의 30% 정도 베트남의 총 수출의 기여도가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베트남 인구가 50% 정도는 30대 이하이고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인구도 높기 때문에 유통 이커머스 분야가 최근에 급격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관광 산업도 베트남은 아직 태국만큼 성장하지 못했지만 매년 한 2천만 명 정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산업은 최근에 베트남도 넷제로라는 정책 2050년까지 넷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한국 기업뿐만 비롯해서 외국인 기업 포함해서 베트남의 친환경 쪽으로 분야 쪽으로 좀 크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프라도 베트남에 가시면 아직 한국처럼 그렇게 고속도로, 고속철도, 지하철 아직 그렇게 개발되지 않는 상황인데 5년 후에 베트남 남부 고속도로도 개통되면서 호치민 제2 신축공항도 1차 사업도 개발이 되면 시내 지하철, 지상철, 모노레일도 많이 개발됐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5G 통신망도 한 2년 후에 되면 한국처럼 크게 상용화되면 인프라 분야에서는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한 3천억 불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거의 매년 300억 불 정도 인프라 분야에 투자해야 됩니다. ICT 분야인데 저희가 제일 많이 관심 있는 분야이겠죠. 베트남 인터넷 사용 인구는 한 6,5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스마트폰 사용 인구도 그 인구의 절반 정도. 그리고 2025년까지는 이게 통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디지털 경제의 규모는 250억 불에서 35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ICT 기업에도 3만 개 정도 있고요. 베트남도 뭐 지금 현금 많이 쓰는 사회인데 5년 후에는 아마 비현금 사회로 급격하게 진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분야도 지금 아직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그 한 3, 4년 후에는 아마 성숙화 많이 될 겁니다. 최근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ICT 그리고 이커머스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난주 신문 보시면 신한은행에서 베트남의 티키의 10%의 지분을 협약을 체결했고요. 즉 어떻게 보시면 지금 한국의 ICT 개통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ICT 분야의 기업들도 베트남의 ICT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면서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자를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뭐 금융보험, 스타트업, 그리고 농업, 식품, 가공업, 의료제약, 교육, 직업훈련, 부동산, 그리고 스마트시티, ICT 기반 접목한 스마트시티 또는 그린 산업단지를 한국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뭐 지금 베트남의 ICT 분야에 한 약 6만 개 기업을 종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한 70%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도 하루에 그 인터넷 사용하는 시간이 거의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통계가 있거든요. 아시안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제일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ICT 분야의 취업자도 지금 한 80만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그 인터넷 속도로 또 매년 크게 속도 자체가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IT 수출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800억 불 정도 되고요. 매년 한 15% 정도에서 20%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베트남의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ICT 분야 디지털 경제가 본인한테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그런 설문조사 해봤는데 베트남에서 한 60% 정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게 한 5년 전, 3년 전에 그런 설문조사에 비하면 이게 한 3배 정도 올라갔다고. 그만큼 베트남 사회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인식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 디지털 전환의 원년이라고 발표했고요. 그 앞으로 베트남 디지털 전환에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 또 2020년에 ICT 분야의 GDP의 기여도는 한 88% 정도 안 됐지만 2030년까지는 그거의 4배인 30%까지 끌려올리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ICT 디지털 전환의 마스터 플랜을 보시면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그리고 디지털 사회 그런 3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작년에 베트남 스타트업 시장도 한 13억 불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한 거의 4,0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있고, 세계 유니콘, 그리고 한 200개의 스타트업 펀드 있습니다. 그 중에는 최근에 한국 여러 개의 금융회사들도 베트남의 스타트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고, 투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이커머스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년에 30% 정도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셜미디어 또는 플랫폼 통해서 제품들 구매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베트남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를 35년 전, 즉 88년부터 외투 유치 정책을 펼쳐왔고요. 올해는 거의 35주년입니다. 1차적으로는 제조 분야, 조립 분야, 그리고 노동 지갑 분야를 많이 2010년 후반까지 많이 유치해왔는데 지금은 좀 품질, 효율성, 기술, 환경 그런 분야죠. 그리고 부가가치, 그리고 4차 산업에 부응하는 분야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그런 투자 혜택, 이런 투자 환경을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직 베트남 개발도상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로적인 그런 아직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면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법률 체계는 좀 궁금하시는데 크게 보면 한국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에는 헌법이 있고 법, 그리고 총리의 시행령, 그리고 정부 부처의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영유하면 이런 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의 규칙을 근거하여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한 거의 통계적으로 한 5년 한 번씩 투자법이랑 기업법을 한 번씩 개정하는데요. 최근에 2020년쯤에 한 번 개정했습니다. 아마 한 5년 후에 다시 한 번 개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2020년에 개정된 그런 투자법이 기업법의 큰 방향성으로 보면 좀 개방형 법적 메커니즘 생성하고요. 분권을 좀 강화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직접 의사결정권 가지는 것보다는 지방정부로 좀 이관 좀 하는 방향으로요. 투자 형태도 다양화하면서 투명성도 좀 확보하고자 하는 거고요. 인센티브랑 투자 지원은 좀 더 넓은 풀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랑 투자 펀드 투자 절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투자 절차를 보시면 물론 베트남 직접 투자도 있고 간접 투자도 있고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통해서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심사 조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10년 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웬만한 프로젝트이면 저희가 충분한 서류가 준비되면 보통 한 3주에서 한 달 내에 투자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투자 허가를 받으면 바로 기업 설립하고 그다음에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야별로 심사 시간 길어질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주 기본적인 투자 허가 절차 프로세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이따가 Q&A 세션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올해 2020년에 베트남과 한국 간에 수교된 지 30주년입니다. 정말 뜻깊은 의미이고요. 올해는 많은 기업들이 한국과 베트남도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이미 다 전환했기 때문에 베트남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 베트남에 가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기원하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